2023년 6월 7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공휴일로 쉬는 동안에 나스닥은 이틀 동안에 결국에 횡보 마감을 했습니다. 올랐다가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가도 올라가면서 고가 횡보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성이 없게 끝나면서 옵션의 프리는 죽으면서 시작했죠. 양프리는.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은 이제 숏 비율이 많았는데 서서히 축소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 내만여의 날 1년에 4번밖에 없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금요일에 나스닥의 만기, 미국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개인들의 비율이 아주 중요해요. 뭐 미국도 당연히 이제 롤오버가 얼마나 진행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개인들의 포지션 반대로 움직이다가 이제 그 상황에서 뭐 청산 거래가 나오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겠죠.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닥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그다음에 월요일 마감 방송으로 이어지는 동안에 가장 많이 언급을 드렸던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막판에 이제 개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선물 옵션 쪽에서 개인들이 변동성에 취약한 양매도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금요일이 아니라 엊그제 월요일 수급도 개인들이 대량 양매도를 옵션 양매도를 보이고 오늘도 이렇게 콜풋 모두 다 매도하고 오늘은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콜옵션 풋옵션 모두 매도했죠. 그렇죠? 여기 어, 양매도를 하면서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요 만기 전에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 경우 옵션 매도를 많이 하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가 드문 현상이에요. 보통은 개인들은 만기가 다가오면 이제 시간같이 세타 값이 빠르게 줄어들고 옵션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물타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대박을 바라보고 굉장히 싼 값에 옵션을 사들이려고 보통 많이 합니다. 위클리 옵션이든 월물 옵션이든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든 비슷해요. 개인들은 대박 배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내 옵션을 살리려고 물타기를 많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값이 싸진 옵션을 가지고 매수 배팅을 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개인들이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반대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개인들과 반대로 매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수 자체, 옵션의 매수는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변동성에 유리하고 매도를 할 때는 변동성에 취약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마감 때 개인들의 양매도량을 보고 개인들이 변동성에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 조금 나타났죠. 위로 갔다가 아래로 찍어 내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물론 그 절대 수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흔들었던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 이런 구간들에 비해서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급락하고 급등할 때 보였던 이런 변동성에 비해서 이 음봉의 크기는 크지가 않습니다만 충분히 위가 뚫린 시점에서 고점 찍고 꺾이니까 만만치 않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내일 또한 위험에 처해 버렸고요. 나스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해서도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물 있지만 옵션부터 먼저 체크할게요. 콜옵션에 대해서 이 변수를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개인들이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것은 위로 많이 가든 아래로 많이 가든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은 아래로 변동성 개인들의 취약한 아래 구간을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그러면 내일도 쭉 이어져서 떨어지는 게 확률이 일단 높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높습니다만 이걸 무조건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갑자기 나스닥이 밤사이에 1% 이상 올라가면서 우리가 갭 상승하고 윗방향으로 도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만긴 날에 어떻게 진행될지 100% 어떤 날도 100%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가능성이 더 평소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 변동성에서 아래쪽 변동성이 커진 건 확률이 커진 건 맞지만 변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수는 345 콜매도에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갑자기 오늘 개인들이 345에 대한 콜옵션 매도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만 계약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개인들이 하방 변동성에 취약하지만 결국 양매도로 양쪽 변동성에 취약한 것이기 때문에 올리자고 마음먹으면 345 콜매도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345와 350 사이를 찍으러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6대4 내지 7대3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 옵션 시장은 10% 이하의 확률도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줘야 돼요. 나스닥 역할 중요하겠죠. 콜옵션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아직도 340 콜매도 포기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1, 2주 지나오면서 외국인들이 340 콜옵션에 대해서 매도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40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다 뚫려버린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340 밑으로 갈 거냐? 아니요. 밑으로 가지 않아도 외국인들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단가를 높여놨어요. 현재 외국인들이 가진 340 콜옵션 매도의 단가, 평단가는 거의 3에 육박합니다. 3 가까이 돼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340 콜옵션 가격은 여기 보시면 종가로 3.44까지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요 외국인들은 매도했던 거에서 손실 없이 챙겨나갈 수가 있어요. 굳이 340 콜옵션 매도라고 해서 340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한 1, 2포인트만 떨어지더라도 약 342나 3, 4, 1 정도만 가도 충분히 외국인들은 340 콜매도 자리 손실 없이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면 이 구간 얘를 가지고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상승 쪽으로 콜매도분 변수가 방금 말씀드렸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개인들의 누적 풋매도량에 의해서 그리고 하방 변동성에 취약한 상태에 의해서 그 개인들의 매도 금액을 따먹으려고 뺏어먹으려고 외국인들이 합쳐서 내일 떨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변동성을 키울 구조를 갖췄다. 여기서 위험 요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요소들 다 변동성 요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 요겁니다. 요게 오늘 되게 핵심이기도 한데 오늘 선물 결국에는 4,300억 정도 매수로 마감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선물을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그럼 어떤 날을 생각하나요?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채팅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몇 분 정도만? 한두 분 정도만? 보통 우리가 선물을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매수를 해 오늘처럼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을 어디로 보통 생각을 합니까? 보통은 오늘처럼 매수를 하는 날 그냥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다고 생각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많이 했던 걸 토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채팅 한 번만 도와주실 분. 자, 오늘 이런 날이었고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선물 흐름은 외국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갈색 선 보이시죠? 밑에 갈색 선. 올라갈 거라고. 네, 아이고 채팅 상방이요. 감사합니다. 네, 그쵸?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종일 갈색 플러스 T30. 선물 매수를 상방이요.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선물 반대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뒤통수예요. 그러니까 단순 수급을 봤으면요. 단순 수급으로만 보면요. 오늘 개인들은 큰 손실을 보는 날입니다. 어디에서요? 선물에서요. 오늘 선물 개인들 현물 매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오늘 외국인들 요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들 매수니까 나는 매수해야지. 이 개인들 말고 다른 개인들 중에서 외국인을 추종하는 사람들. 야, 오늘 외국인 매수네. 나는 외국인 따라서 그럼 상방 베팅 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오늘 다 털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저는 뭐라고 했나요? 아침부터 이거 꺾이는 순간부터
오늘 방향성 키워지는 날인데 상방으로 키워질 거 아니니까 딱 꺾이니까 오늘 가던 종목 2개 매도해가지고 익절하고 일단 하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지만 오늘은 매도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왔어요. 파생반에도 그래서 풋옵션으로 수익 나신 분 올려주신 거 공개 카톡방에 공유해드렸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 매수는 오늘 매수는요, 오늘 매수로 땡기기 위한 매수가 아니었고 9월물로 넘기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 매수는요 6월물 매수가 아니라 9월물 매수에서, 특히 롤오버 매수에서 잡혔습니다. 매수가 3개월 뒤를 바라보는 매수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로 가도 관리를 안 해요. 예. 평상시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기를 앞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롤오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빠르고 많이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거래를 놓고 보면요, 6월물에 대해서는 16만 5천 계약 정도가 나왔는데 오늘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손실 17억을 감수하면서 장을 봤습니다. 매수하는데 떨어졌으니까, 하루 종일 떨어졌으니까 오늘 매수한 거는 외국인들도 손실 17억을 보고 있었어요. 9월물에 대해서도 오늘 매수분에 대해서는 13억 정도 손실이 잡힙니다. 평가와 실현 합쳐서 9월물은 한 6만 5천 계약 정도 매수가 됐고요. 거래가 됐고요. 롤오버는, 스프레드를 활용한 롤오버는 16만 8천 계약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대부분의 매수 거래가 여기서 잡혔다라는 거네요. 이거 보시면 오늘 거의 외국인들은 오늘 한 35조 정도 오늘 매수로 잡았을 거예요. 예. 매수 거래는. 나머지 매도 거래가 이제 3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차익이 요건데 어쨌든 오늘 굉장히 많은 롤오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국인들이 매수구나 이 수치만 보면요 몰라요. 이런 거에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오늘 그래서 계속 이 지점부터 오늘 매도에 가까운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카톡방에도 방송에도. 그렇죠? 그런 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파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가 그 관점으로 바뀐 다음에 가지고 있던 종목 2개를 엊그제 종가 매수한 거 솔직히 오늘 욕심 부렸는데 올라가다가 꺾이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무기술이었고, 조금 올라가다가 꺾이길래, 시장과 함께 꺾이길래 일단 매도 익절하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떨어졌습니다. 그쵸? 매도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우리가 친숙하죠? 제가 바이오니아는 진짜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과거에 몇 개월 동안. 2월달에 이제 요거 올라가는 과정에서 2월달에 매도 엑시트 한 다음에 5만원대에서 익절 여기서 매도 한 다음에 요거 부분을 먹질 못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저는 좀 시간을 많이 끌 거라고 봤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보다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노렸는데 하한가 맞고 흔들기를 한번 하고 와서 다시 한번 다져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노렸는데 많이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뭐 7에서 10% 정도 수익 실현한 다음에 본 이유도 바로 이 시장 판단입니다. 시장이 일단 흔드니까, 뭐 물론 종가로 56,000원대 지키긴 했지만 시장이 일단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겨놓고 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갔던 거고요. 동력을 잃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현물은 뭐 그러면서 선물 시장과 코스피 시장은 약세로 가는데 반대로 코스닥은 얼마 전 우리가 연초에 봤던 시장이 다시 재생되는 줄 알았어요. 반복 재생되는 줄 알았습니다. 연초에 보던 상황이 또 연출됐습니다. 코스닥만 에코프로 중심으로 끌고 올라갔다라는 거. 이제 만기가 끝나면 이게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만기 때 거래가 코스피 쪽 약세로 가면서 코스닥 에코프로로 다 이동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강세가, 2차전지가 저항대를 뚫으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2차전지가 얼마 전에 저점을 찍고 여기서 여기 선 그어드렸던 요 라인에서 제가 한번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 섹터가 지수는, 종목은 꺾일 수 있어도 지수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요거 여기서 타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바로 추세 대고점까지 진행을 해서 막히는 줄 알았더니 에코프로 중심으로 돌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게 쌍고점이 될지 아니면 삼상구조로 더 강하게 추세를 만들어 갈지, 추세를 그냥 만들어 갈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바이오들 잠깐 체크를 하자면 뭐 반도체 지수 뭐 그냥 지금 480 저항대에 걸려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또 그렇게 강한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강할 수가 없었죠.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 매도와 함께 떨어졌던 거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물 엄청나게 모았잖아요. 1억 주 이상 모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러고 나서 선물로 끌어올리면서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선물에 대해서는 금융투자가 밑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동안에 많이 모았는데 외국인들의 끌어올리는 덕을 보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최근에 끌어올렸을 때 덕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2천억 이상 선물에서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영상에서. 그러니까 내일 마지막 자리 싸움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일도 집중을 해서 중요한 내용은 라이브 방송과 그다음에 공개 카톡방 및 정회원방은 좀 당연히 디테일하게 올려드리는 거고요. 핵심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1년에 4번뿐인 내만유의 날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2시에 종목 관점 공부 시간도 없는 날입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 잘 되셨으리라 믿고요. 부족한 부분은 내일 다시 장중 시간에 카톡방과 방송으로 보충해 드릴게요. 카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010-8719-2757 문자 카톡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에 올려져 있는 오픈 카톡 주소로 주시면 더 빨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 그리고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